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무의미하게 그냥 틀어놓고 있지 말고 꼭 실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측에서 다시 공고가 떴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기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기말 시험까지 다 비대면으로 하라, 이렇게 정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비대면 시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치에서 5장 고유치 고유 벡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중요한 성질인 고유치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가지 행렬에 대한 특성들,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든가 무한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유값 혹은 고유치, 여러분들 우리 그 인공지능 기초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그 기억을 되살려보고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초 책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챕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정방행렬 n by n인데 우리 정칙행렬 넌 싱글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행렬이 있고 어떤 그 열벡터 B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벡터 B하고 그 행렬하고의 곱 A, B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 행렬이 곱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새로운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벡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곱을 해서 만들어낸 벡터는 B 벡터를 우리가 뭐 어떤 회전을 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확대와 회전, 축소를 동시에 하거나, 그쵸? 그 확대, 회전, 확대, 축소, 회전, 축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게 되겠죠. 그 새로운 벡터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B를 우리가 선형 변환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벡터 x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벡터 x가 있어서 그 x 벡터를 우리가 선형 변환을 했어요. 그래서 ax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x가 됐는데 이게 특별히 그 람다가 되고요. 람다. 그리고 2는 여기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에 x를 곱해준 행렬. 그러니까 2에 x 곱해주는 거는 그냥 x죠. 예. 거기에 상수 람다가 이렇게 곱해진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의 상수 람다를 우리가 고유치 혹은 뭐 고유값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의 그 특별한 벡터 x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행렬로 우리가 x 이 고유 벡터를 우리가 선형 변환을 했다.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크기 변화만을 있게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 공부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용해요. 그럼 a 마이너스 람다 2 해주고 거기 x를 곱해준 게 0이 됩니다. 그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우리가 사실 모르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이게 x에 대한 선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은 우변이 0이잖아요. 그쵸? 우변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x 이퀄 0이라는 자명해를 가집니다. 근데 x 이퀄 0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원점이잖아요, 원점. 그쵸? 그러니까 그 x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0이 아닌 비자명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자명해를 가지려면은 그러면 요 조건이 요 앞에 붙는 이 개수 행렬이 되는데 이 녀석이 그 싱귤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앞에 붙는 x의 개수 벡터 디터미넌트 a-람다 2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넌 싱귤러가 되면 여기는 0이 아니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게 0이 돼야 x가 0이 아닌 비자명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람다에 관한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그 람다에 관한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성 방정식 혹은 우리가 고유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책에서는 고유치, 고유 특성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유값하고 고유벡터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벡터를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이 행렬은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인공지능 기초 거기서 나온 예제입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이 2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이게 디터미넌트죠. 그 디터미넌트 계산합니다. 요 대각행렬 2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해주고 그 다음에 4와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 정리해보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그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고유치가 람다가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그 연습장에다가 한번 풀이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 있지 말고요. 자, 그러면 고유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야 되겠죠.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람다 마이너스 2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람다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그래서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대각해 마이너스 3에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모르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x, y라고 해주면요. 얘가 그 x 플러스 y가 0이죠. 그 얘기는 뭐냐?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그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상의 어떤 벡터도 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x 이퀄 1을 선택을 해서 고유 벡터를 1 마이너스 1로 해주죠. 자, 람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람다 자리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럼 나오는 게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상의 어떤 점도 어떤 벡터도 다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y를 1로 선택을 해주면은 고유 벡터가 x가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4, y는 1로 선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가 두 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x2도 해봤는데 이제 3x3도 한번 우리가 그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3x3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맨 위가 1, 0, 0인 행렬을 골라봤어요. 그러면 우리 특성 방정식이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0, 0, 0이기 때문에 요 대각으로 쭉 곱해준 게 디터미넌트 값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이 됩니다. 고유값이 1, 마이너스 2, 4, 이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종이에다가 풀어놓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고유 벡터가 3개가 필요하겠죠. 고유 벡터가. 그래서 람다를 1을 넣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의 x의 0인데 여기 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 첫 번째 행은 0 0 0이 되니까 요 xy를 곱해줘도 의미가 없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됩니다. 두 번째 행을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x하고 y는 같다는 얘기죠. 세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2x 3y 그 다음에 3z 이퀄 0이죠. 그래서 x하고 y가 같으니까 요게 5x가 되겠죠. 그래서 g는 마이너스 5x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이퀄 1을 선택해요. 그러면 x하고 y가 같으니까 y는 1. 그리고 요 식에서 g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종이에다 놓고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4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x, y, g를 곱해줘요. 그러면 300, 300, 336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곱해주면 3x는 0이죠. 그러니까 x는 뭡니까? 0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3y 플러스 6g죠. 근데 x가 0이니까 x는 없애버리고 정리하면 y 플러스 2g가 되죠. 그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를, z를 1로 선택하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고유 벡터는 0, 마이너스 2, 1이 되겠습니다. 자, 고유치가 4일 때의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엔 4를 대피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렬이 300, 3 마이너스 60, 2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행에서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는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보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y는 얼마? 예,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이니까 y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보면은 여기 안 썼네요. 2x 플러스 3y가 됩니다. g에 관한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g가 무슨 값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g가 무슨 값이어도 상관없이 곱해주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를 우리가 1로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0, 0, 1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할 수 있겠죠? 여기에 2x2도 해봤고, 우리 3x3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치 해석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이렇게 구하는,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연립방정식 우리가 ax 이퀄 b예요. 그래서 a가 계수행렬, x가 미지수, 컬럼 벡터, b가 우리가 그 계산값이죠. 이건 논이라는 b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칙 행렬 p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형 변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에 x 프라임을 해줘서 x가 나오는 혹은 미안합니다. 정칙 행렬이니까 우리가 역행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p의 역행렬에다가 x를 곱해서 x 프라임이 되는 이런 그 선형 변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는 p b 프라임 혹은 b 프라임은 p의 역행렬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래 ax 이퀄 b였잖아요. 그 자리에 그 x 대신에 px 프라임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b 대신에 pb 프라임을 넣어줍니다. 그쵸? 요거 이해가 됐죠? 이제 바꿔치기 한 겁니다. x 프라임 b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p의 역행렬을 곱해줘요. 그러면 p-1 역행렬, 그 다음에 ap의 x 프라임은 b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 p-1 ap를 우리가 그 대문자 람다라고 읽어버립니다. 요게. 그러면 대문자 람다 x 프라임은 b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문자 람다가 대각행렬이었으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는 이게 대각행렬이라는 그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대각행렬이라고 우리가 이 되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각성 람다가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대각행값과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를 뭐라고 보냐 람다를 만들어내는 변환을 우리가 책에서 우리 책에서는 닮은 변환이라고 그러고 다른 책에서는 유사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similar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을 번역한 거죠. similar. 그래서 닮은 변환을 하는 이 행렬 P를 우리가 모드 행렬이라고 부르고 대각형렬 요 람다를 우리가 스펙트럼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 행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람다가 이렇게 대각행렬이 되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 응용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쪽에 다 다뤄지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람다가 대각행렬을 만들어내는 P 그렇죠? 이 행렬 P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걸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우리 닮은 행렬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요거잖아요. 요거 람다 이퀄 p의 역행렬이 되니까 양변에 그 p를 곱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p 람다는 a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p는 p 람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라고 하는 녀석은 P1, P2 쭉 해서 PN이라는 이 컬럼 벡터 있죠?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컬럼 벡터들과 요 람다들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펙트럼 행렬 대문자 람다 행렬의 그 대각 원소 있죠? 요 람다 1, 람다 2 요것들 그 다음에 원래의 그 연립방정식 있잖아요. 그걸 잘 보면은 AP는 람다 P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게
그 대문자 람다 스펙트럼 행렬이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쵸? 여기 x가 있으면은 곱을 해주면 원래의 값에다가 람다가 쭉 곱해지는 것이 됩니다. 그쵸?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AP 이퀄 PA인데 결국 그게 뭐가 되면 그 대각선 어떤 상수 람다에다가 요 P 있죠? P를 그 곱해준 꼴이 형태가 됩니다. 이게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대각행렬이 아니면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 i-a에다가 p 이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i는 요 대각 단위 행렬이고 그 다음에 요 p가 우리 앞에서 본그 복습할 때의 그 미지의 그 벡터죠. 그러니까 그 x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지 xx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게 비자명해를 가져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i 람다 i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성 방정식의 해, 요게 n차가 되니까 그 n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람다 n 플러스 그 알파 n 마이너스 람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돼서 알파 제로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성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고유치라고 그러고 이 대각행렬 스펙트럼 행렬의 대각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관계식은 똑같죠? 바꿔 말하자면 P를 우리가 선형 변환을 했는데 람다만큼 원래 P에다가 곱이 된다.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 이런 내용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조건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대각행렬서부터. 자, 그래서 직접 한번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우리가 이 3x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0, 3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울프람 알파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울프람 알파 사이트는 내가 표현이 안 해졌습니다만 거기다가 아이겐 밸류스하고 우리 중괄호 했죠? 중괄호 3, 1, 마이너스 1, 콤마하고 다시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서 아이겐 밸류가 바로 고유치,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우리가 구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뭡니까? 우리 계산 과정은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면 강의를 하면 칠판에다가 내가 쓸 텐데요. 여기 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 방정식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디터미넌트 그 a 람다 i 마이너스 a를 한 것을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요 세 개의 고유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 과정은 뭐 지금 비대면이라 내가 좀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칠판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뜬금없이 좀 구성이 좀 그렇긴 한데 고유치들을 고유값들의 일반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이거 다 사실 다 이게 증명을 사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얘기했다시피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0벡터가 행렬 A의 고유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행렬 A가 싱귤라인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행렬 A가 싱귤라이면은 그 고유치는 0밖에 없어요, 사실. 그쵸? 그 다음에 K가 임의의 실수인 경우 행렬 K의 고유치는 원래 행렬 A의 고유치 K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보면은요, 람다가 K 람다로 바뀐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방정식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의 T는 뭐죠? 여러분들 전체 행렬이죠. 트랜스포즈. 그래서 트랜스포즈의 고유치는 원래 행렬과 같습니다. A의 역행렬의 고유치는 그 A 고유치의 역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이었으면은 고유치가 10이었으면은 그 10분의 1이 고유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의 K승입니다. A의 K승. K승이면은 그러면 원래 A의 고유치의 K제곱과 같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의 고유치는 그 대각 원소들이다. 아까 우리 저 대문자 람다 있죠. 그렇죠? 대각행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0이니까 대각만 쭉 곱해지죠. 그래서 그 대각 원소들이 바로 고유치가 됩니다. 그 행렬 A의 고유치의 합들은 트레이스 A가 된다. 트레이스 A는요, 원래 행렬 A의 대각성분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A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아까 그 행렬 A의 그 유사 변환 있잖아요. 유사 변환을 해도 트레이스 값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행렬 A의 고유치의 곱은 행렬 A의 행렬식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봤지만 그 닮음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닮음 변환했을 때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은 그렇죠? 그 원래 A 행렬의 행렬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유치들의 곱은 행렬 A의 행렬식이 되는 거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됐고요. 예. 원래 다 뭡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증명은 사실 수학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풀던 이그젠플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치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A의 PI는 람다 I PI입니다. 람다 I가 이제 우리가 본 I번째 고유 값이 되는 거고, 고유치가 되는 거고, 그 I번째 고유 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PI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고유값 정의가 API는 람다 IPI잖아요. 그래서 람다 I 마이너스 A에 곱하기 PI를 해주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비자명해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I 마이너스 A가 우리가 디터미넌트 A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명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명해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PI가 이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예를 봐서 우리가 본 고유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람다 I 마이너스 A인데 거기 람다가 1이니까 1 첫 번째가 뭐예요? 1 마이너스의 A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PII, P11, P21, P31 요게 첫 번째 P1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곱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P1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쓸 필요가 있나요? 세 번째 보세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니까 똑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P11 있죠? P11 뭡니까? 요걸 풀어가지고서는 요걸 풀어서 P11 가지고 P21하고 P31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풀어보면 앞에 우리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칠판이 없어가서는 내가 쓰기가 그런데,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뭐냐면은 여기다가 12를 위에 식에다가 12를 곱해서 11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뭐가 되면 P31이 0이 됩니다. 그쵸? 요 식에다가 위에 식에다가 12를 곱해주고 2를 더해주면은 요 P11하고 P21은 없어지고 P31이 나오고 그게 0이 됩니다. 그러기 얘는 뭐냐? P31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0이 됐으니까 요게 P21을 1로 두던가 아니면은 P11을 뭐 2로 두던가 요게 좀 못합니다. P11을 우리가 1로 두는 겁니다. P11을 1로 두면은 P21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렇게 고유 벡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앞에 우리 예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요렇게 나왔습니다. 고유 벡터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요. 정답을 알고 싶으면 울프랑 알파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라는 명령을 쓰고 행렬을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람다가 1일 때의 녀석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 값하고 우리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준 녀석이니까 똑같은 녀석이에요. 사실상.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마이너스 4, 23, 3입니다. 근데 23을 1로 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23을 1로 두니까 요게 23분의 마이너스 4. 얘는 23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요게 34가 되죠? 그쵸? 34를 1로 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34분의 마이너스 5, 34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0.147, 마이너스 118,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든 간에, 앞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앞에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고유 벡터들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 3개를 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고유 벡터가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면은 서로 선형 독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고유 벡터 다른 거 2개를 가지고 제3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서로 독립이다. 그 다음에 고유 벡터 중에 복소수가 있으면은 이게 반드시 컬리 복소수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냐면은 방정식을 풀었는데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컬리 복소수도 반드시 고유값이 된다는, 해가 돼서 고유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해준 KA의 고유 벡터들은 행렬 A의 고유 벡터들과 같습니다. 이게 KA는 고유 벡터들은 임의로 잡잖아요. 그 값을. 필요한 거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죠. 방향.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도 똑같습니다.
역행렬의 고유 벡터들은 행렬에 고유 벡터들과 역시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네번 증명이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증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선형대수 책 있죠? 선형대수 책에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서대 학생들이 워낙 수학들을 안 좋아하니까 수학 과목들은 지금 개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선형대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명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선형대수에서 나온 결과 있죠. 결과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써먹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선형대수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하여간 결과를 우리가 써먹자 이겁니다. 수치 해석에서 수학은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A에다를 유사 변환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대각행렬, 대문자 람다 스펙트럼 행렬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P 베타 이 모드 행렬 P는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고유 벡터들 있잖아요. 고유 벡터가 지금 우리 컬럼으로 썼죠. 그래서 그 P1, P2, P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1은 고유값이 아까 방금 전에 뭐였어요? 고유값이 P1이 고유값이 1인 경우였죠. 그쵸? 그 다음에 P2는 고유값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P3는 고유값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P1, P2, P3를 이제 컬럼 벡터니까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녀석에 다시 뭐예요? 역행렬 P-1을 곱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대각행렬, 스펙트럼 행렬, 람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넣은 P1, 2, 3에 대응되는 고유값이 있죠. 그쵸?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변화는 우리가 유사 변환 혹은 닮은 변환, 우리 책에서는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원래의 식이 AX equal B였고 그 다음에 그 유사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람다 X 프라임은 B 프라임이라고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람다의 그 역행렬만 알면은 금방 람다하고 B 프라임을 알면은 미지수 x를 다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선형방 형식의 해죠. 그쵸? 그래서 그 고유값들을 우리가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지만 람다 1, 람다 2, 람다 3에 우리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정했냐에 따라서 람다 값, 행렬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행렬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제에서 주의했던 게 뭐냐면은 특성 방정식이 이제 중군을 가지지 않게끔 문제를 잘 만들었는데 실제에서는 중군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유 벡터, 근데 고유 값이 하는데 벡터를 어떻게 두 개를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선형 독립이 되게끔 두 개의 고유 벡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드 행렬 P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그
선형 독립인 두 개의 그 고유 벡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P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사 변환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고유값에 중군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그 유사 변환을 닮은 변환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닮은 변환을 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특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P가 여기 그냥 임의의 그냥 정칙 행렬이에요. non-singular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디터미넌트 P가 0이 아닌 non-zero인 매트릭스. 그래서 그걸 non-singular인 임의의 벡터 P가 있고 그거를 P의 역행렬 곱하기 A 곱하기 P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다른 행렬 B가 나오겠죠. B가 그러면 이때 그 A와 B를 서로 시밀러하다, 닮았다. 그래서 닮은 변환, 유사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그 B가 대각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A의 제곱을 우리가 닮은 변환을 하자 그러면은 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쵸? 요거 뭐냐면 A 있잖아요. A 제곱이 A잖아요. 그럼 A와 A 사이에다가 그 P-1 아니 P-1을 거기다 끼겨 넣죠. 이게 단위 행렬이니까. 그러면은 각각이 B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B의 제곱이 나와요. 지금 칠판이 아니기 때문에 쓰질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를 전체를 역행렬을 취해줘봐요. 요거 B equal P-AP를 전체를 역행렬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역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의 유사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B, 트레이스는 아까 설명했죠. 그 성분의 대각 성분들의 총 합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도 변함이 없고 고유치도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뭡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증명은 우리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그 고유 벡터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 알고리즘 있죠. 예,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디터미넌트 그 P 람다 마이너스 A P 요거 곱하면은 0 해주면은 이거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쵸? 쭉 람다 마이너스 A1에 P1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가우스 조단 방법이 알잖아요. 피보팅을 쭉 하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쪽 P1을 다 지우고 여기에 요거 0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만 남기고 또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쵸? 그래서 피보팅을 우리가 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임의 값을 대입하고 나머지 값을 구해줍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속 있잖아요. 연속.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예죠. 그래서 고유값을 3개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 람다 마이너스 2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조담을 우리가 해요. 정리를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다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그 이퀄의 점이 되는 게 이게 원래 분수인데요. 분수를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썼기 때문에 여기 점이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P21이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P21을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 주면은
P11이 마이너스 0.174. 그쵸? 그 다음에 P31이 0.13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 그 다음 거는 하지 않았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거. 그래서 여기서, 다른 고유칙,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뭡니까?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요. 교과서 18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A 행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 1, 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대각선에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해주고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디터미넌트 계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람다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3이 중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예요.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분일 경우에 우리가 그 앞에 식 있죠? 여기 요식 있잖아요. 요식. 그렇죠? 세 개에다가 중분을 우리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식이. 그렇죠? 예. 그래서 가우스 조단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우스 조단을 정리를 해 보면은 세 번째가 0이 되고 P11, P21 이렇게 우리가 P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P31을 정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P11, P21이 나오죠. 그쵸?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31을 1로 정했다 그러면 P11이 0.167, 그 다음에 P21이 0.83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융통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드 행렬을 우리가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이그젠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그젠플 나온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187페이지입니다. 또 행렬을 또 다른 행렬 A를 보겠습니다. 1, 0,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0입니다.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만들어냈더니 이번에도 람다가 1, 람다가 2예요. 근데 이 람다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중분이 되는 겁니다. 중분에 대한 녀석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옵니다. 사실상 가우스 조단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거 P11과 P31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11을 0으로 하고 P21을 1로 하면은 P3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P11을 0으로 하면은 P21이 이제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0을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P3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뭡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P1하고 P2 둘을 보세요. 고유값은 똑같지만은 서로 선형 독립이죠. 여기다가 상수배를 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1하고 P2 두 개가 나오고 P3로 우리가 이 과정은 쓰지 않겠지만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 모두 행렬을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된 게 P1, 요렇게 된 게 P2, 요게 P3입니다. 110이. 그래서 모두 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 스펙트럼 행렬은 우리가 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 2, 1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분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모두 행렬을 구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 행렬을 구해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 3장 3절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게 동영상 강의를 할 때는요, 내가 지금 참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동영상 강의를 할 때는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더 만들어 놨지만요, 우리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네, 불편하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내가 판서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였지만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직접 한번 꼭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나중에, 그쵸? 볼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꼭 직접 계산을 해보고요. 그쵸?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고, 리포트는요, 교과서에 우리 186페이지 있죠? 교과서에 186페이지에 고유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3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안 했죠? 그렇죠? 고유 벡터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우리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리포트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글씨로 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이 클래스에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걸 그렇죠? 손으로 연습장에다 쓰고 그걸 올려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말고사까지도 비대면으로 하라는 게 학교 방침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알기 바라고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